4.3 특별법 제정과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양저훈 전 제주 4.3 중앙위원회 위원이시자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뜻깊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고 김대중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3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인들이 대량 학살된 점이죠. 정부 보고서에만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인원은 14,700여 명인데요. 이 지도는 그 14,700명에 대해서 그 당시 마을비로 표시한 지도인데요. 노영리가 541명 제일 많습니다. 북촌 440, 가실이 420, 그리고 붉은색이 300, 200. 하여튼 제주도 전 진영에서 피해가 없는 마을은 단 한 마을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광풍이 휩쓸어갔죠. 도대체 무슨 광풍이 휩쓸어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4.3은 50년 동안 철저히 통제적인 역사였습니다. 60년 4.19 혁명 때 진상규명운동이 반짝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바로 5.16 쿠데타로 인해서 군사 정권은 철저히 4.3을 지하에 갇혔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심지어는 벽조일선이라는 그 위령비까지도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서 지하에 땅속으로 붙였죠. 이런 세월이 암울한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얼굴들은 4.3을 진실을 규명했거나 또는 4.3을 소재로 소설, 시를 썼다는 그 이유로 무서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목을 쓰고 구속되었던 사람들입니다. 4.3은 이렇게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지하에 갇혔던 4.3이 지상으로 꿈틀꿈틀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대학교에서는 이 4.3을 반미운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 4.3은 미군정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것은 80년 일어났던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 개입 문제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5.18을 주목했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야, 5.18은 개입도 아니다. 제주 4.3 엄청나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학가의 4.3 운동이 시작입니다. 이 사실은 87년 제주시 한복관 남원동타에서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쳤던 사진이고요. 그럼에도 89년 이게 제주대학교 정문입니다. 학생들이 추모제를 참석하겠다는데 경찰이 앞을 막고 체류탄을 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에 맞서서 화염bom을 던졌죠. 이렇게 격렬하게 투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988년 이게 4.3 40주년인데요. 이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첫째, 그 해에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추모 강연회가 처음 열립니다. 그리고 89년에 와서는 제주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4.3 추모 행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이어서 4.3 취재반이 결성이 돼서 10여 년 동안 무려 513회나 이렇게 장기 기획 연재, 이거는 한국 언론사에서도 가장 장기 연재로 기록이 되는
그 기록입니다. 제가 주재반장인 건 알고 있죠. 그리고 4.3 연구소가 창립이 돼서 진상 조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황 당국이라는 하는 것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인데요. 91년도에 추모제를 하겠다는 시민과 학생들을 경찰이 체류탄을 쏟고 무려 400여 명을 연행해 갑니다. 추모제 참석하는 걸 반대해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시다시피 가랑시에서 4.3 유해가 열람으로 발굴이 됐지만 이 역시 공황당국 개입으로 인해서 진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바다에 뿌려지는 그런 악행들이 지속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4.3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런 암울한 시절에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4.3을 거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대중 후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자, 87년 제13대 대선 때 평민당 후보로 나왔던 김대중 후보는 아까 김은걸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발언을 제주도에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주 시내의 한 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수없는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제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서 김대중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까도 전제했지만 그때는 4.3이라고 말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색깔론에 의해서 정치적 음해 공세가 계속되던 시절에 김대중 후보께서 4.3에 대해서 이런 공약을 한 것은 대단한 용기, 의지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김대중 후보는 이날 발언을 해서 일례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89년에, 90년에, 92년에 92년은 14대 대선 때죠. 그때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4.3 정사를 바로잡고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대통령에서 낙마했죠. 그런데 이제 97년이 옵니다. 97년은 어떤 때냐? 바로 이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대선이었어요. 이때 다시 또 공약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내가 당선이 되면 국회 4.3 특별위원회를 만들 거고 98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는 그 해에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명예회복 작업 심지어는 보상까지 실현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공약을 한 후보인 김대중 후보가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98년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 대통령 출범은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인권 대통령이 탄생된 것이죠. 자, 한때 사형수였던 후보가 대통령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중요한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혁명이라고 톱기사로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제주도민이나 4.3 유족들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죠. 수없이 4.3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를 걸었지만
새 정부 출범 앞에는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MF라고 하는 경제 환란이 김대중 대통령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그 지형이 어렵게 만들었죠. 더불어서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혼자 된 정부가 아니고 JP라는 김종필 보수적인 사람하고 손잡은 DJP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자사전을 만드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이 된 직후에 나는 수첩에 앞으로 제정될 법안들을 메모했다. 그리고 수시로 들어봤다. 들여다보였다. 그 가운데는 아까 여러 가지 나왔지만 민주화의 보상평가, 4.3 진상규명, 그 다음에 이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개표, 이런 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모를 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아까 여러 가지 암초들에 걸려서 이런 그 초기 상황에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대통령 출범 첫 해인 98년에 그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에 안내 4.3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차례 공청회를 했는데 5월달에는 제주도에서 9월달에는 서울에서 공청회가 열리죠. 이 사진은 제주도의 공청회 사진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사회를 했죠. 그리고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양영호 그 당시 유족회 부회장인데요. 이 자리에 와 계시죠? 토론자로 왔었고요. 또 더불어서 그 당시는 교수였지만 강창일 국회의원도 토론자로 나왔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참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분은 4.3은 공산폭동이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사상이 일어났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고문순 교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토론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공청회는 뜨거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행사장에 400명이 300 몇십 명이 자는데 400명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보수단체가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행사장 가운데 20명에서 30명에 이른 소복 차림,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족이었습니까? 아니죠. 전몰 군경 이만인회 회원들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유족회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유족회 소리도 못했어요. 그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 공청회 국회에서 열렸는데 뜨거웠습니다. 결국 이런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4.3은 진짜 뜨거운 감자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출범하는 98년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국민의 정부가 출범도 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4.3의 50주년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아주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범국민회가 발족이 되고, 범국민회를 비롯해서 제주도에서 힘을 합쳐서 특별법 제정운동, 이 사진은 서울 한복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98년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오면서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이 사진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그래서 4.3 추모식도 했지만 촉구 대회를 한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4.3 해결 공약을 이행해라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더불어서 제주도에서도 그해 3월에 상설 조직인 도민연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으나 4.3 문제 해결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집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민연대를 결성 출범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4월 달에는 4.3 단체와 도의회가 결합이 돼서 4박 5일 동안 전국 순례 홍보단이 가동이 되죠.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국민회의 중앙당 앞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진은 명동성당 앞에서 철야농성에서 소리치는 거죠. 오늘 토론회에 나오는 양동일 대표님이 딱 있으면 그런데 이때도 김대중 대통령 4.3 해결 공약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탁 특별법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여곡절.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99년 10월에 유족회와 제주도내 24개 단체가 연합이 돼서 특별법 쟁취연대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절박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내 각계각층 그리고 전국 NGO 대표들의 지지선연 도민들의 총궐기 대회를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 절박이냐면 그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 못 시키면 이게 또 4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에 소리친 거죠. 그런데요 99년 11월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 무슨 말이냐면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 그때는 야당이었죠. 11월 18일 전격적으로 4.3 특별법 제정을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당 국민회의는 오히려 뭘 하고 있냐면 난데없이 국회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발의하고 성사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난데없다 하는 표현은 그 국회가 이거 15대 국회인데요. 국회가 초기에 국회 안에 4.3 특위가 구성하겠다면 좀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이 시기는 15대 국회가 완전히 막바지예요. 내년 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위를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특위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판단해서 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죠.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총선을 가해서 중단을 칠 것인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 짧은 기간에 4.3 진상을 규명한단 말입니다. 결국 16대 국회로 다시 또 특위로 넘기겠다 이렇게 떠내는 거 뻔한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제주적으로 장난이다 이렇게 소리친 거죠. 근데 이 성명은 제가 연대위 공동대표에서 이건 제가 작성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강하게 썼어요. 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어떤 위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아차하는 순간 이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가 지금 11월이 착착 되는데 정기국회는 알다시피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송영훈이 아시지만 북정유교 뭐 12월 중순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함 이것 때문에 상경투쟁을 하게 됩니다. 자, 99년 11월 26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26일 우리가 상경투쟁에서 국민의 중앙당 앞에서 이렇게 항의 농성을 했고 그 당시에 임채정 정책위장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토록 4.3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던 DJ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보다 이게 못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아니 DJ 대통령 수없이 공약했지 않냐? 이렇게 따진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전국 NGO 대회가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에서 참 극적으로 누굴 만나느냐?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재 수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고비가 됐는데 이때 이제 대표단 이 양금석 도의원, 김영훈 도의원 이제 다 두 분이 고인이 됐죠. 그리고 오늘 오신 박창욱 유족회장 그리고 저 이런 사람들이 김 수석을 만나서 우리도 또 따진 거죠. 지금 제주도의 도민들의 분노 폭발 직전이다. 폭발 직전이다. 이런 사실을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확히 전달하라. 만약에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김대중 정부 퇴진운동 벌인다. 이렇게 소리친 거죠. 그래서 김성재 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4.3 특별법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회의에 연락하라. 그래서 이 해동 이틀 만인 11월 28일 날 특별법 제정을 우선하라는 특명이 국민회의에 시달된 거예요. 바로 제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결국은 물꼬를 완전히 이제 막힌 물꼬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됐고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자기네가 먼저 선제적으로 특별을 만들겠다고 사실은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였지만 그거하고 여야가 이제 한꺼번에 특별법 제정 운동으로 합치되면서 특별법은 기적처럼 이제 통과하게 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건데요.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라고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3 특별법은 20세기 보름을 남긴 12월 16일 바로 내일이죠. 국회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21세기가 열면서 재정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는 4.3 특별법 운동에 앞장섰던 유족회 시민사회 단체를 청와대 전체에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그 회고록 자선일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명에 사명한 펜을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큰 희생에 비해서 너무 작은 증표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민족의 비극들을 제대로 밝혀 역사에 새기자는 뜻도 그 펜 하나에 전달이지만 담아있었다. 바로 그 펜을 여기 참석한 박창욱 유족회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간직했다가 4.3 기념 우리 기념관이 준공이 되니까 현재 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3 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보도의 흐르는 민주화의 도정에 근접점이 될 것이다.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매우 어쩌면 감격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결국 4.3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거보다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과거사의 어떤 오후이 됐다면 그 시발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 결단,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오늘이 이상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소개할 것은 간혹 보면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막 울먹이래요. 이것은 뭐냐면 신문에 나오는 광고인데요. 성명서인데 내용이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4.3 성격을 발표를 지지한다. 이 단체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4.3 단체입니까? 아니요. 보수단체들의 보수단체. 보수단체들이 4.3 성격을 발표한 김대중 대통령을 막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4.3을 공산폭동으로 대통령이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걸 수없이 되풀이해서 활용을 했죠. 심지어는 최근에 그 망언을 벌인 태영호 국회의원까지 이걸 인용해서